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자식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태어나 키워졌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먼저 털실을 여러 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털실로 머플러를 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청년에게 머플러를 선물해주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머플러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다 자라서 따로 살게 되더라도 생각만 해도 그립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지요. 부모는 아이가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연히 내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밧줄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자라나갑니다. 부모가 주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어린 날의 기억과 추억을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입니다. 부모가 아주 편안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고 부모가 주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런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있을 때 편안합니다. 부모가 없는 순간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어린 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술을 마시면 엄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엄마가 아빠에게 맞지 않게 될 거라며 엄마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난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아빠에게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떠난 뒤 저는 아빠의 술주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이해하지만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끼리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느 자식을 편애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냈다가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따뜻하게 길을 알려주면 좋았겠지만 부모도 사실은 길을 몰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같이 헤매기도 합니다. 완벽한 인간도 없고 당연히 완벽한 부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자식들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하나쯤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 그때 왜 부모님께서 그랬는지 알 것도 같아서 이해해보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해되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 왜 자녀를 키우면서 상처를 주게 될까요? 한 젊은 엄마가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오빠와의 비교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던 것을
명절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는 노인이 된 엄마에게 어릴 적 받았던 상처를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지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잘해준 것들을,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상처 주거나 잘못해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것이므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도 다르게 기억할 수 있고 변형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불안감 또한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한 젊은 아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마음이 늘 불안하게 자랐고 권위적인 아빠였기에 어떠한 대화다운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빠가 된 후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밖에서 일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야근을 합니다. 돈을 벌어 아이가 원하는 것 하나라도 더 해주고 뒷바라지를 잘하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 다투기라도 하면 버럭하고 화를 잘 낸답니다. 이 아빠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빠가 했던 닮고 싶지 않았던 아빠의 좋지 않은 면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서 무엇을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하지만 어린 시절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이 건드려지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이 다시 나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식과 사랑해서 소통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하면 이러저러해서 좋다 정도로 가볍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될 일도 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롭다느니 늙어서 아프면 어떡하냐느니 나는 그때까지 책임 못 진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지만 이런 소통이 반복되면 사랑하는 자녀와 사이가 어색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말이 나가는 것은 본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운 대로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식이 행복하다면 나는 뭐든지 다 좋다, 이런 마음을 내야 부모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피로 맺어진 관계이긴 하지만 자식이 다 크면 집에 오는 손님처럼 대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는 무한한 사랑을 주고 다 크면 자식의 행복만을 빌어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키웠지만 자식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제일 원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는 부모지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자식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취직이 잘 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그런 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 어느 곳에서 무엇 하든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지금 이 자체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고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녀도 부모도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